안녕하세요. 지능소프트 연구실 박사과정 서인입니다. 이번에 스터디할 논문은 블랙박스 튜닝 for 랭귀지 모델 as a 서비스입니다. ICML 2022에 출판된 논문이고 논문이나 GitHub 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선학습 언어 모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PT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PTM이 대부분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사용자는 블랙박스 API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GPT-3와 같은 모델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직접 학습시키는 것은 사용자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랙박스 API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태스크에 맞는 프롬프트만 설계하면 되고 API를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랭귀지 모델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이 LMAAS는 사용자가 태스크 스페시픽한 프롬프트를 만들거나 입력 텍스트를 추가해서 이 API를 통해 랭귀지 모델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태스크에서는 이렇게 API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프롬프트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쿼리를 날릴 경우에 라벨링된 데이터를 온전하게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조금 높은 성능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과거에는 이 학습된 선학습 모델을 오픈소스로 배포해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에 대해 파인튜닝하는 방식을 주로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이 선학습 모델을 체크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퍼런스 API로만 제공하고 사용자는 프롬프트를 날려서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PTM 인퍼런스 API만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우선 인퍼런스 API만 사용한다는 것은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Derivative Free Optimization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한 블랙박스 튜닝 프레임워크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인퍼런스 API만 접근을 해서 다양한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을 하였고요. 이 API에 반복적으로 쿼리를 날려서 인풋 텍스트에 추가되어 있는 컨티뉴어스 프롬프트만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때 랜덤 리니어 프로젝션을 사용을 해서 기존의 이 프롬프트 스페이스를 더 작은 서브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키고 이 서브 스페이스에서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1 같은 경우가 이 서비스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용자가 배포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서버상에 블랙박스 API를 통해 쿼리를 날리게 되고 그 결과가 리스폰스로 다시 유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쿼리 부분에서 앞쪽이 프롬프트에 해당이 되고 뒤에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스폰스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업데이트하게 되고 옵티마이즈 한 다음에 사용자는 어떠한 태스크를 해결하기 좋은 더 좋은 프롬프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첫 번째는 인퍼런스 API만 접근해서 이 PTM의 프롬프트를 학습하는 시나리오인 LMAAS를 제안을 하였고요. 그 다음 이 블랙박스 튜닝이란 솔루션을 제안을 하였는데 이는 모델의 파라미터나 그레디언트에 접근하지 않아도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백만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대규모 언어 모델을 Derivative Free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인데 간단한 개념들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대규모 선학습 모델은 주로 API로 제공이 돼서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을 수행 가능하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 API로 제공되는 것이 최근의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PTM의 추론 속도 같은 경우에는 ORT나 TensorRT와 같은 어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고 또 사용자 측면에서 기존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로컬 환경에서 실행시키거나 학습시키는 것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는데 인퍼런스 API만 활용하기 때문에 이 언어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trinsic Dimensionality라는 개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본질적 차원이라고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 신경망에서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의 기하학적 특성 중 하나로 전체 파라미터 공간을 최적화하기에 효과적인 가장 낮은 차원의 리파라미터리제이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매니폴드라는 게 현실 세계에 있는 고차원 데이터를 실제로 저차원 매니폴드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는데 인트린식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저차원 공간의 차원수고 저차원 공간 정보가 고차원으로 변했을 때 정보 손실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대규모 선학습이 다운스트림 NLP 태스크에서 인트린식 차원을 압축한다는 것을 보였고 특히나 이 로버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라미터 공간에서 랜덤으로 프로젝션된 수백 개 파라미터만 튜닝할 경우에 이 전체 모델 튜닝의 90%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린식 서브스페이스가 100차원 미만으로도 압축이 될 수 있고 또 PTM에서 적은 파라미터만 사용해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리베이티브 프리 알고리즘으로 대규모 선학습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이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이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태스크로 진행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먼저 프롬프트랑 센텐스로 구성이 되고 이 기존 문장이 주어지면 그 앞에 어떠한 설명하는 문장이라든지 프롬프트를 추가하게 되고 이 프롬프트만 사용해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버트 모델을 통해서 이 문장의 긍정과 부정을 예측하게 될 때 마스크 토큰에 great 혹은 terrible과 같은 단어가 들어오도록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프롬프트 자체가 디스크리트할 필요가 없고 연속된 공간에서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PTM의 파라미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컨티뉴어스한 프롬프트만 튜닝을 할 경우에 모델 튜닝을 하는 것만큼 비슷한 성능도 유지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서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없이 선학습 모델의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앞에 있는 컨티뉴어스한 프롬프트만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디리베이티브 프리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디리베이티브 프리 옵티미제이션은 샘플링된 솔루션 X의 펑션 밸류인 fx로만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DFO 알고리즘 같은 거는 샘플링 앤 업데이팅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이볼루셔너리 알고리즘 혹은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머신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오브젝티브 디텍션에서 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림이 피겨 2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Z가 디리베이티브 프리 옵티마이저로부터 주어진 경우에 프롬프트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시키는데 이때 랜덤 매트릭스 A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된 프롬프트 인베딩과 초기 이니셜 프롬프트 인베딩 P0가 합쳐져서 하나의 P가 생기게 되고 이 파이널 프롬프트 인베딩이 X 물결과 컨캣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블랙박스 API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PTM에서는 마스킹된 것들을 예측해서 내놓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예측된 Y 핵과 정답인 Y 물결을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다시 새로운 Z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가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대부분이고 다음과 같이 X가 인풋 텍스트로 주어지면 라벨 Y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X에 어떤 사소한 단어들이나 혹은 스페셜 토큰인 마스크 토큰을 추가하는 템플릿으로 변경된 것을 X 물결이라고 하고 그리고 Y에 일부 선학습 모델 보캡에 단어로 매핑해서 Y 물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티멘트 라벨이 포지티브가 있을 때 이 포지티브를 그레이스로 바꾼다든지와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인퍼런스 API F는 이 Continuous Prompt P와 X 물결을 입력으로 받아서 마스킹된 위치에 로짓을 출력하게 됩니다. 아래 식처럼 도출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 최적의 프롬프트 P 별표를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측된 Y핵과 정답 Y 물결 간의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로스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P 같은 경우에는 찾아야 되는 공간을 의미하게 되고, L은 로스 펑션을 나타냅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블랙박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우선 로버타 라지 모델의 인베딩 차원이 1024차원 같은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은 1000차원 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12, 768차원도 있지만 라지나 그 이상의 모델 규모로 켜질수록 1000차원이 넘어가게 되고, 이 최적화하고자 하는 컨티뉴어스 프롬프트 P도 수만 차원일 수 있고 굉장히 차원이 크기 때문에 DFO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최적화를 조금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규모 PTM을 낮은 인트리식 디멘션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적은 차원의 서브스페이스인 Z에서 최적화를 지원하고, 또 이 낮은 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킬 때 랜덤 프로젝션 매트릭스 A를 사용을 해서 기존 P차원을 Z로 프로젝션 시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PTM에서 Z차원으로 바로 프로젝션 시키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존재해서 이니셜 프롬프트 P0를 인크리멘트하는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돌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니셜 프롬프트 P0 같은 경우에는 선학습 복캡에서 n개의 토큰을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초기화하였고, 그리고 이 랜덤 매트릭스, 랜덤 프로젝션 매트릭스 A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어큐러시를 사용하는데, 이 네거티브 어큐러시를 사용할 경우 훈련 데이터가 적으면 학습이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크로스 엔트로피나 힌지 로스로도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 캔디데이트 집합의 아웃풋 로짓 Y핵과 골든 라벨 모드 Y 물결이 주어졌을 때 서브트랙스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힌지록스 같은 경우에도 아래식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서퍼트랙서 머신에서 많이 쓰이고 멀티클래스를 분류할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로버타 라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 이상의 차원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것을 미분 없이 최적화하기 위해서 넌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CMA E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라미터화된 서치 디스트리뷰션 모델, 즉 다변량 정규 분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매 이터레이션마다 분포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모집단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여기서 M 이 식에서 M은 이터레이션 스텝 T마다의 서치 분포의 평균 벡터를 나타내고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스텝 랭스를 제어할 수 있는 표준 편차, C 같은 경우에는 이 분포의 어떤 타원 형태를 결정짓는 공분산 행렬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스텝이 돌 때마다 이 라이클리후드가 커지는 방향으로 M, 시그마, C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트레이닝 프롬프트 인베딩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NLI 태스크의 데이터셋으로 프롬프트 인베딩인 P0를 선학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로버타 라지의 복캡에서 나온 랜덤 워드 인베딩으로 학습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험에 대한 세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대해서 9개 데이터셋에 대해 진행을 하였고, 퓨사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본 모델로는 로버타 라지를 사용을 했고, 이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주로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다루기도 하고, 이 로버타 라지 모델이 많은 태스크에서 작은 인트린식 디멘션을 갖기 때문에 모델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 T5, 바트와 같은 생성형 언어 모델도
호환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에 대한 설명인데 우선 그레디언트에 기반한 방식과 그레디언트 프리한 방식 두 개 모두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하였고 먼저 그레디언트에 기반한 방식부터 소개해드리자면 프롬프트 튜닝, P튜닝 버전 2, 모듈 튜닝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선학습 모델을 프로젠 시킨 채 인풋 텍스트 앞에 추가된 컨티뉴어스 프롬프트만 훈련을 하였고 그리고 P튜닝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튜닝의 개선된 버전으로 인풋 레이어에만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레이어에 프롬프트를 추가하고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인 튜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각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글과 테이블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레디언트 프리한 방법으로는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로 비교했는데 매뉴얼 프롬프트, 인컨텍스트 러닝, 그리고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를 활용했습니다.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PTM으로 인코딩된 피처들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수행을 했는데 클래시파이어가 2레이어 MLP인지 그리고 LSTM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실험 결과를 보면 우선 블랙박스 튜닝이 그레디언트 프리 한 메소드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인컨텍스트 러닝과 매뉴얼 프롬프트 러닝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인컨텍스트 러닝이 일부 성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주로 하이 베리언스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컨텍스트 러닝이 컨텍스트에 포함된 라벨링된 샘플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피처 베이스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프롬프트랑 인컨텍스트 러닝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또 MLP와 BiLSTM 둘 중에 대해서는 BiLSTM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태스크들의 평균 성능을 봤을 때도 블랙박스 튜닝이 그레디언트 베이스의 방법들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롬프트 튜닝과 블랙박스 튜닝 간의 차이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여부이고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그리고 블랙박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DF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가 적을 때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에 DFO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레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더 나은 솔루션을 찾는 경향이 있었다고 저자들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DBP와 같이 클래스가 많은 데이터, DBP와 클래스가 총 14개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델 튜닝이 프롬프트 튜닝이나 블랙박스 튜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NLI 태스크에서 이 프리트레인드 프롬프트를 사용한 경우에 더 높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인드 프롬프트의 효과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서비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을 방법론에 따라서 비교하였습니다. 우선 모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에 대해서 전체 모델 파일들을 모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배포에 용이하지 않고 그리고 그레디언트에 기반한 방법들은 그레디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델을 서비스로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피처 베이스드 방식과 블랙박스 튜닝만 남게 되는데 이 세 개가 가장 서비스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이 피처 베이스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된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 조금 성능이 높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블랙박스 튜닝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에 기반한 방법론들은 대부분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최적화 비용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블랙박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사이즈와 최적화 비용 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서브스페이스의 차원에 의해서만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 같은 경우에도 블랙박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오닉스나 텐서RT와 같은 어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더 가속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에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옵티마이저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 옵티마이저와 CMA ES를 비교했을 때 왼쪽 두 개는 SST2 데이터셋이고 오른쪽 두 개는 AGS 뉴스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셋 모두에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을 때 이 파란색 라인이 가장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브셋 같은 경우에도 SST2 데이터셋에서 이 아담이 CMA ES보다 살짝 낮은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AGS 뉴스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을 때 앞에 테이블 3에서도 나타냈듯이 이 평균 태스크 성능이 CMA ES보다는 조금 낮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힌지 로스, 네거티브 애큐러시 이렇게 총 3개의 로스 펑션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크로스 엔트로피랑 힌지 로스가 네거티브 어큐러시보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크로스 엔트로피 빨간색 라인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브스페이스 차원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각 주어진 예산별로 서브스페이스 차원을 100부터 1000까지 100, 200, 500, 1000 차원까지 진행을 했을 때 우선 가장 최고 성능을 내는 차원은 각 태스크마다 모두 달랐고 SST2 데브셋에서는 200차원 그리고 AGS 뉴스 데브셋에서는 500차원이 가장 베스트 성능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브스페이스의 차원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노란색 라인과 같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원이 너무 큰 경우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인에서는 잘 학습이 되지만 데브셋에서는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반화가 잘 안 되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롬프트 길이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 프롬프트가 학습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수렴을 하지만 데브셋에서는 조금 제너럴리제이션이 안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이 초록색 라인 길이가 50일 때 가장 베스트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차원에서의 데리베이티브 프리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랜덤 인베딩을 사용을 하였고 또 노멀 분포 대신에 유니폼 분포를 통해 샘플링해서 랜덤 인베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CMA ES 알고리즘을 통해 서브스페이스에서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프롬프트 기반 학습의 경우에는 인풋 텍스트 앞에 추가된 컨티뉴어스 프롬프트만 튜닝하는 방식을 취했고 또 효율적인 서빙의 이점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문이 ICML 학회에 발표된 이후에 최근 업데이트된 사항으로는 우선 이 블랙박스 튜닝 버전 2가 2022 EMNLP에 출판이 되었고 그리고 로버타 모델 외에도 버트, 바트, T5, GPT 모델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